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학 논술의 모순 선생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첫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 거는 뭐냐면, 교육학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육학 보면 교육학이라고 하지만 거기엔 교육 철학도 있고 교육사도 있고 교육 심리도 있고 교육 공학도 있고 교육 과정, 평가, 행정, 사회 정말 많죠. 정말 이 많은 교과를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쵸?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마다 교육 철학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과정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쵸?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자고 한다면 학문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학문이란 건 먼저 개념이 형성이 되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론이 체계화될 때, 그리고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학에서 이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될까요? 그쵸? 이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교육 철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 교육, 심리, 사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실에 해당되는 것들이 뭘까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들, 교육, 과정, 평가, 상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감 잡으셨나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저와 함께 시작할 부분은 교육 철학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 교육 철학은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론의 개념적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론들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철학을 꼼꼼히 모든 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거치면서 학습자 중심 교육 그리고 배움 중심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이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철학적 바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오늘 교육 철학 부분, 즉 교육 철학 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가 교육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교육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교육학과 교육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교육학을 공부하려면 교육에 대한 먼저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어원과 비유입니다. 교육의 어원에는 동양의 어원이 있고 서양의 어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동양의 어원, 동양의 어원에서 교육이란 말은 한자로 쓰면
이런 글자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 자자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학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학습자를 의미하고 이 부분이 모범을 보인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그럴 문자가 채찍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학습자가 윗사람을 본받고 그리고 윗사람은 채찍질을 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쵸? 오케이. 이 부분은 뭐 보인다? 학습 용어로 뭡니까? 모델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의 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은 좀 사실 좀 채찍질 좀 표현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것은 학습자가 교사가 학생들을 이끈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거꾸로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학습자. 이 부분은 이게 몸 6자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교사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학습자를 그 교사가 혹은 부모가 받든다. 즉 돌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윗사람은 배우는 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와 한 몸처럼 잘 돌봐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끈다. 교사 중심의 교육을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또 있습니다. 전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뭐예요? 학자는 본받아야 되고 채찍질하면서 이끌어야 된다. 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동양어에서 교육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동양에서 교육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상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뭐 한다? 서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뭡니까? 성장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교사에게 배움을 얻으면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탁통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동시란 말입니다. 동시란 말인데 동시란 말이 뭐냐면 동시에 서로 줄탁, 서로 밖에서 쪼아주고 안에서 쪼아주고, 다시 말해서 알 안에 새끼가 있는데 새끼가 알 밖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새는 안에서 두들기고 밖에서도 쪼아주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역시 뭐냐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교육이란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면서 서로 작용하는 이런 상호작용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양의 어원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서양의 어원 한번 봐볼까요? 서양의 어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페다고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이때 페다고지의 어원을 한번 보자면 이래요. 패드란 말이 있어요. 이 패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 예를 들면은 소아과 의사를 뭐라고 부르죠? 피디아트리션이라 불러요. 피디아트리션. 이때 피디아트리션 할 때 거기도 피드도 뭡니까? 어린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그러면 그래서 어고지란 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끌다라는 의미예요. 이끌다는 의미. 어린이를 이끌다. 뭐가 떠오르죠? 페다고지는 교사 중심 수업을 의미하는구나. 응? 오케이. 이끌다. 아까 교육 보면 학습자를 어린이를 이끌다 뭐죠? 학습자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구나. 미성숙한 존재를 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페다고지라는 말의 어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볼 건 이겁니다. education. 여러분, education 한번 언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때 education에서 이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out이에요. 밖으로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듀코라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듀코에서 듀케로 바뀌었는데 이걸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뭐예요? 끌어내다예요. 끌어내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때 이때 목적어가 빠져 있죠. 뭘 끌어낼까? 맞아요. 학습자의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낌 오시나요? 느낌 오셔야 돼요. 어때요? 학습자의 잠재력을 끌어낸다. 학습자 잠재력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 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의미하는구나.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의미하는구나. 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이라는 어원, 페다고지라는 어원, 에듀케이션이라는 어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게 적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원을 통해서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 담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교육의 동양의 어원, 서양의 어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육에는. 그렇죠? 교사 중심의 교육. 학습자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서 이를 무작정 교사의 의도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교사 중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반면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학습자를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한다는 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는 학습자의 잠재력을 교사는 파악해야 되고 이름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죠. 동시에 아까 제가 좋아하는 거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육상장이라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어때요?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가르침의 과정은 어때요?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교사가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된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업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좀 이렇게 닭살도 돋고 이렇게 좀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들 좀 그러신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런 거에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변태 같나요? 아닌가? 그래요.